안녕하세요. 바울처럼의 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막연히 암을 물리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암 치료의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사실과 그에 대처하기 위한 흥미로운 연구들을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표준 화학 치료가 때로는 암을 키울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항암을 하는데 암이 왜 커질까요? 암 치료의 최전선에서 사용되는 화학요법 약물들, 예를 들어 백금 기반 제제, 안트라사이클린, 탁산 같은 약물들은 강력하게 암세포를 공격해 파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약물들이 의도치 않게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오히려 암세포의 생존과 증식을 돕는 기전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핵인자 카파비 NF-kB와 종양미세 환경 TME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주인공은 바로 핵인자 카파비입니다. 이 핵인자 카파비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 면역 반응, 세포 증식, 세포 사멸 등 다양한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 복합체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 핵인자 카파비가 암 치료의 걸림돌이 된 걸까요? 흥미롭게도 많은 화학요법 약물들이 핵인자 카파비 경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이 암세포를 공격하고 건강한 세포에도 손상을 입히는 과정에서 세포 내의 스트레스 반응으로 핵인자 카파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이죠. 문제는 항암제에 의해 유도된 핵인자 카파비의 활성화가 대부분 암세포에게 이롭다는 점입니다. 마치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까요? 항암제 내성 유발 핵인자 카파비는 암세포가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돕습니다. 세포 사멸을 억제하고 생존을 촉진하는 유전자들을 발현시켜 암세포가 항암제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고 저항력을 갖게 만듭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일종의 방어막을 치는 셈이죠. 핵인자 카파비는 COX2, 사이클로옥시게나제2라는 효소의 발현을 강력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 COX2는 암세포의 증식, 새로운 혈관 생성, 염증 반응, 그리고 암세포의 다른 장기로의 확산 전이 등 암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과정에 깊이 관여합니다. 쉽게 말해 핵인자 카파비가 활성화되면 암세포의 성장 엔진이 더욱 강력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핵인자 카파비와 COX2의 시너지는 종양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 생성을 촉진하여 암덩어리를 키우고 동시에 암세포가 스스로 죽는 것을 막아 생존율을 높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암세포가 원래 있던 장기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전이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항암 치료 과정에서 핵인자 카파비가 활성화되면 암세포는 항암제를 견딜 힘을 얻고 더욱 공격적으로 성장하며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WNT6B라는 단백질의 이야기인데요. 이 단백질은 우리가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요법이 오히려 암세포에 연료를 공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학요법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에도 손상을 입힙니다. 예를 들어 골수, 위장, 점막, 모낭세포처럼 빠르게 분열하는 정상세포들이 화학요법의 영향을 받기 쉽죠. 그런데 이렇게 손상된 건강한 세포들이 WNT6B라는 단백질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분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DNA 손상 시 WNT16B 생산량이 무려 30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과도하게 분비된 WNT16B가 주변의 암세포에 흡수되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항암 치료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는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학요법이 암세포를 죽이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손상된 정상세포가 오히려 남은 암세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죠. 특히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과 같은 암종에서 WNT16B의 발현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암들은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후 종양 미세 환경, 즉 암세포 주변의 섬유화세포에서 WNT16B의 발현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렇게 증가된 WNT16B는 암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암세포의 생존을 돕고 치료 내성을 유도하며 질병 진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WNT16B 활성을 촉진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다시 핵인자 카파비가 등장합니다.
화학 요법으로 손상된 종양 미세 환경 TME에서는 SFRP2라는 단백질의 과발현이 일어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암 치료, 정상세포 손상, 핵인자 카파비 활성화, SFRP2 발현 증가. SFRP2가 WNT 신숙비의 활성을 더욱 촉진, 암세포 성장 및 항감제 내성 증가. 마치 복잡한 퍼즐처럼 얽히고 설켜 결국 암세포에 이로운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핵인자, 카파비의 억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핵인자, 카파비의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면 항암 치료가 역설적으로 암 성장을 돕는 것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인자 카파비를 억제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 내성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암세포가 항암제에 대한 저항력을 얻는 주요 경로를 차단하여 기존 항암제의 효과를 다시 높일 수 있습니다. 세포 사멸 촉진을 합니다. 핵인자 카파비가 억제되면 암세포가 스스로 죽는 것을 막는 유전자의 발현이 줄어들어 암세포가 더 쉽게 사멸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종양 미세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킵니다. 화학 요법으로 유도되는 WNT 속-B SFRP2 신호와 같은 AM 촉진 경로를 약화시켜 종양 미세 환경이 암세포 성장을 돕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암세포 증식, 혈관 신생, 전이 억제, 핵인자 카파비가 조절하는 다양한 암 진행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을 감소시켜 암의 핵심적인 악성 특성들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임상 연구에서는 핵인자 카파비 억제제를 기존 항암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치료 효과가 높아지고 내성을 극복하는 데 유망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인자 카파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식품을 통한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핵인자 카파비는 염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강력한 항염증 특성을 가진 식품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황, 커큐민, 강력한 천연 억제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녹차 EGCG, 녹차의 핵심 성분인 EGCG 역시 활성을 억제합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 십자화과 채소, 설포라판 등이 항암 및 항염증 효과를 가집니다. 마늘, 생강, 베리류, 올리브 오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등도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식품들이 암 치료의 주된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조적인 역할이며 항상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식이요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벨 약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질환 치료에 승인된 약물이지만 다른 용도에서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핵인자 카파비 억제에 도움이 되는 약물들은 아스피린, 항염증 작용 외에 핵인자 카파비 활성 억제 가능성이 연구됩니다. 메트포르민, 당뇨병 약물이지만 핵인자 카파비 억제를 통한 항암 효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타틴 계열 약물, 콜레스테롤 저하제이지만 항염증 및 핵인자 카파비 억제 효과도 가집니다. 독시사이클린, 항생제이지만 항염증 및 핵인자 카파비 억제 특성이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프라벨 약물들은 정식 승인된 치료법이 아니며 부작용과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절대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항암 치료의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과학적 진실, 즉 항암 치료 과정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핵인자 카파비 경로가 역설적으로 암세포의 내성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인자 카파비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 즉 특정 식품, 그리고 오프라벨 약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암치료는 단순히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넘어 암세포를 둘러싼 미세 환경과 우리 몸의 복잡한 반응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지식 확장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암치료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치료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표적 항암제를 하는데 암세포가 커지는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항암 치료를 반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항암제에 대해 바로 알고 슬기로운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바울처럼의 암 이야기였습니다.